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오늘은 운동 역학입니다. 운동 역학은 지난 5년간 출제 경향을 쭉 살펴본 결과 모든 챕터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단원들은 제5단원 운동 역학의 스포츠와 적용,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운동학의 스포츠와 적용이에요. 이 두 과목을 좀 더 집중해서 본다면 고득점이 아닌 합격 전략으로 갈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고 루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첫 장은 운동 역학의 개요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운동 역학의 정의는 무엇인가부터예요. 운동 역학의 정의, 연구하는 대상자의 움직임의 상태에 따라서 정력학 그리고 동력학으로 구분이 된다. 자, 또 하나는요, 앞서 말씀드린 운동학 그리고 바로 운동역학으로 구분이 되어진다요. 이 두 가지 중에 아랫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단원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력학은 무엇이고 동력학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정력학은 연구 대상이 정적인 상태예요. 움직이는 동적인 상태가 아니고 정적인 상태라는 거죠. 자, 이것들을 역학적으로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연구 체계가 받는 모든 힘의 합이 0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고 회전이 발생하지 않을 때예요. 왜냐하면 이래야지만 모든 힘의 합이 0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동력학은 2016년도에 기출 문제입니다. 자, 연구 대상이 동적인 상태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연구 체계가 받는 모든 힘의 합이 0이 아닌 경우 항상 가속도가 발생하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게 바로 동력학이다예요. 자, 다음은 운동학입니다. 16, 17, 18, 20, 23년도까지 쭉 지속적으로 나왔던 문제이죠. 자, 운동학이란 인체 운동을 변위, 속도, 가속도 등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운동학이다. 인체 운동을 무게 중심 그리고 관절이 움직이는 관절의 각 등에 이용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요. 자, 다음에 운동 역학입니다. 16, 17, 18, 20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이렇게 출제 빈도가 잦은 문제는 곧 다음 연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운동 중에 인체에 작용하는 그 힘 또는 그 힘에 의해 움직임의 자체 운동 현상을 규명한다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운동 측정학이에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움직였고 어느 속도로 뛰었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움직였는지 변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량화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체육 측정 평가예요. 측정을 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이런 연구에서 부분으로 인체의 각 관절 및 길이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것을 측정을 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인체 측정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운동역학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예요. 운동 필요성이 무엇인가? 인체 움직임의 역학적 법칙을 따른다예요. 어떠한 움직임이 법칙을 따르고 있대요. 운동 역학적 이해 없이 인체 움직임을 설명하기는 불가하다. 인체 운동은 기본적으로 움직임에 관여한다. 따라서 어떤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역학적 법칙을 따른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인체 움직임의 원리를 이해한다. 역학적인 법칙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원리를 이해한다. 그리고 설명을 하는 데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원리로 움직였는지 그것들을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객관에 대한 지표가 있어야 되고 또는 주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행자는 역학적 원리를 이해를 통해서 수행자예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동을 수행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 지도자는 역학적 원리를 적용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운동을 지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동작의 효과성 수행에 대한 그 역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법칙을 따르고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운동 역학의 목적입니다. 15, 16부터 쭉 22년도까지 나온 기출문제죠. 자, 첫 번째는 운동 기술의 향상, 두 번째는 안정성의 향상, 세 번째는 용기구의 개발이에요. 어떠한 도구로, 어떠한 신발로, 어떠한 옷으로 그것들을 기술 향상, 안정성 향상, 그리고 그것들을 개발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운동 기술 향상, 운동 수행의 최적화와 경기력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안정성은 인절이 상해를 입지 않게끔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원인들을 미리 분석을 한다. 따라서 미리 분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수 있다. 보호를 위한 상해 예방 기구 개발도 한다. 그렇다면 이것들 용기구 개발은 수행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운동 도구를 개발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운동역학의 내용이에요. 17, 18, 19년도 기출 문제고요. 첫 번째는 운동 동작의 분석과 개발, 두 번째는 운동 기구의 개발, 그리고 방법의 자료 처리 기술 개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운동 동작의 분석과 개발은 최적화된 운동 수행 기준을 제시한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선수 분석을 통해 이 선수가 어떠한 역학적인 움직임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거죠. 어느 각도에, 어느 속도에, 어떤 지면 발력에. 그렇죠. 운동기구의 개발과 평가. 운동기구를 개발하였으면 이게 올바르게 운동기구가 개발되었는지를 다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평가한다. 선수의 운동수행 능력의 증진, 상해를 방지한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종 운동기구의 개발 및 도구의 개발이다. 마지막으로 측정 방법, 자료 처리, 정확한 측정의 분석을 위해서 장비를 개발하고요. 그로 인해서 동작을 분석한다. 힘 측정 및 분석을 한다. 근육 활동 측정 및 분석을 한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이것들을 연구를 하는 데는 크게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로 두 개 나누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질적 연구는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결과에 따른 움직임에 따른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객관화시키기 어렵지만 주관화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객관화되기도 한다. 자, 질적 분석부터 볼게요. 정성적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퀄리테이티브 어널리시스라고도 한다. 어느 부분도 계산하거나 측정함이 없이 비수학적 용어로 따라서 정형화된 숫자가 아닌 비수학적 용어로 운동을 묘사한다. 이것들의 영상 장비를 보통 이용을 하죠. 그렇죠. 질적 분석으로 얻어진 생각들은 양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진다. 선수들의 운동 동작을 지도자나 코치가 분석할 수 있으므로 널리 행하는 방법이다. 동작의 결과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오류에 대한 중요성 평가, 분석 결과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죠. 결과에 따른 지도를 하기 위해다. 이게 바로 질적 분석 방법이다. 그렇다면 양적 분석 방법은 수치화된 숫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각도, 어느 속도, 어느 부분에서의 가속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또는 관절의 가동 범위는 얼마만큼 된다라고 정형화된 숫자. 따라서 양적 분석은 정량적 분석이에요. 어떤 움직임이나 또는 그 운동의 일부를 묘사하는 것, 즉 객관화된 수치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면 나중에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자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운동의 특성을 수량화하는 것이 주관적인 기술을 배제하고 기계기구를 사용해서 얻는 수적 자료에 의존을 한다는 거죠. 뭐 이런 고속 카메라, 뭐 EMG, 뭐 이런 플레이트나 모션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이 총 정량적, 즉 양적 분석 방법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양적 분석 방법은 숫자가 있어야 된다. 질적 연구는 숫자가 있더라도 주관적인 지도자나 코치가
평가를 해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1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